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금요일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 공민성입니다. 금요일 오후라 그런지 왠지 여유로워요. 그렇죠? 네. 한 일요일쯤 되면은 내일 당장 회사 갈 생각에 걱정들 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이 오면은 월요병들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금요일 날은 마음도 편안해지고 또 내일 주말이니까 쉴 수 있으니까 다들 좀 한가로운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 코로나 그 확진자가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태고, 위중증 환자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개인 방역 또 위생 철저히 신경 쓰시고, 지금 날씨는 좀 비록 따뜻해졌지만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아요. 마스크 꼭 쓰시고 필수죠. 요즘에는요. 네, 꼭 쓰시고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좀 약간 무거운 주제로 함께 하려고 해요. 방송가 쪽, 방송 쪽만 아니라 요즘은 뭐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스토커 범죄 들어보셨죠? 제가 오늘 좀 신중하게 다뤄보려고 하는데, 뭐, 방송인 중에 굉장히 많죠, 연예인들 중에. 신성우 씨도 해결이 되셨나? 예, 예전에 그 여자분, 그 스토커 때문에 집도 자주 이사를 하시고, 그리고 그 부인이랑 그 아이 얼굴을 노출을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김창완 선생님도 그 라디오 진행하시면서 그 스토커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셨다고 해요. 또 뭐 김미숙 씨.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분들도 또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 중에 그 종마리로 나왔던 곽진영 씨도 그 스토커 때문에 마음고생 상당히 많이 하고, 네, 치료받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제가 이제 방송 생활 하면서 저희 이제 주변 동료 아나운서 이야기인데 좀 심각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방송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뭐 그 시청자나 청취자들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직업이에요.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어, 예를 들어서 뭐 라디오 방송이다 그러면 이게 혼자 이제 이쪽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듣는 분 입장에서는 제가 목소리 강조한 것처럼 자기한테 속삭이듯 자기한테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착각들을 할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진행자가 뭐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나한테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 하고 그런 이제 착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데, 제 동료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한 12년 정도 그 스토커 때문에 좀 힘들어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법의 도움을 받았죠. 요즘에 제가 이제 자료를 잠깐 보니까 2020년 11월 27일 날 이제 법률로 제정이 돼서 12월 29일 날 국회에 이제 그 법이 통과가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었고요. 만약에 이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흉기를 휘둘렀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범죄고요.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범죄입니다. 이제 예전에 어떤 설문조사에서 뉴스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스토킹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뭐 처음에는 본인이 이제 좋아서 쫓아다니다가 그게 좀 약간 과해지기 시작하면은요, 상대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또 착각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망상장애라든가 또 뭐 조현병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이제 그 법정에 가면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로 뭐 조현병이다? 그거는 말도 안 되죠.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연약한 뭐 여자를 아니면은 뭐 그 어린아이를 갖다가 뭐 괴롭히는 행위, 그 정말 나쁜 행위예요. 인간 말종의 행위죠. 근데 뭐 대부분들 그런 이제 그 사람을 괴롭히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뭐 등치가 크거나 약간 무시무시하거나 우락부락한 사람들을 건드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잘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질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사회적으로 좀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네, 그런, 범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제 동료 같은 경우에도 유능한 이제 아나운서였는데, 뭐, 현재 요즘에 뭐 SNS, 블로그, 뭐, 이렇게 이름이 알려진 경우에는 뭐 유튜브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아예 그 엄두조차를 못 내고 있더라고요. 너무 겁이 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고 막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고 끔찍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일들이 되게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어요, 방송국 쪽에. 그 예전에 저도 이제 제가 뭐 목격했던 부분인데, 저희 방송국에 리포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밤에 심야 프로하고 이제 끝날 때는 이게 이제 주차장에 가면은 아무도 없잖아요. 방송국 주차장이 대부분 공터로 이제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팬이라고는 하는데 이제 스토커였던 거죠. 이제 이 친구를 막 이렇게 끌고 가려고 막 실갱이가 벌어지고 뭐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정말 무서웠었는데, 그때 이제 그 보안 그 경비 업체에 계신 우리 거기 선생님이 가서 이렇게 말리고 그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이제 네, 관리를 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람이 참 그래요. 이제 스토킹 하면은 이제 대부분이 처음에는 그냥 좋아한다, 뭐, 그리고 뭐 사랑한다, 그리고 또 뭐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다 이거 범죄예요. 정보통신법에도 이제 어긋나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는 것 자체는 그건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죠. 네. 그런데 연예인들이나 뭐 방송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름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법적으로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많았었는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보니까 뭐 살인 사건까지 이제 이어지는 그런 경우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고, 좀 솔직히 말해서 와,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저럴 수 있을까 하고 정말 분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세상에서 살면서 제가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돼요. 말을 가르치지만 이게 말이라는 거, 상대방한테 어떻게 보면은 편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스스럼이 없으니까 당신한테 뭐 반말을 해, 뭐 스스럼이 없으니까 내가 당신을 좀 편하게 대해도 돼. 그거는 자기 생각이잖아요. 상대방이 스스럽게 하라고 허락을 하질 않았는데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무례하게 대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일단은 본인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은요, 이제 좀 또 화가 났네요. 상대방한테 대접받지 못해요. 예. 가끔 보면은요, 요즘에 이제 그 흔한 뭐 매체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채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식적으로는 뭐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뭐 법도 잘 알고, 뭐 사람의 심리도 거의 반 전문가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노출되지 않았던 어떤 그런 영역들도 다 이렇게 어떤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볼 수 있다 보니까 자존감이 높아지는 건 좋은데, 그 흔한 말로 그 뭐 약간 싸가지? 근데 저도 이런 비속어 쓰면 잘 안 되는데, 네 가지가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면은요, 본인은 그냥 자연적으로 세상에서 도태돼요. 자, 아름다운 말, 행복한 이야기, 그리고 즐거운 이야기, 그런 것들을 해야 서로 간에 더 발전하고 더 좋은 사회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약간 이제 뭐 금요일이지만 불구하고 한 번은 다뤄봐야겠다 생각했던 그런 주제였었는데, 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대부분들이요, 상대방한테 공격적인 언사를 하거나 이 사람한테 무례하게 대한다거나 이랬을 때는요, 말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벌써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사람에 대한 그 분노가 목소리에 감정이 실려서 나가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나한테 굉장히 친절했던 사람이었는데 왠지 굉장히 말투도 거만하고, 그리고 그 말투 속에 비아냥거림이 있고 비웃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요, 나와 이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쯤은 물어봐야겠죠. 그 사람하고 계속 관계를 유지할 거면 왜 제가 예민한 걸까요? 선생님? 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고 물어볼 수 있는, 네, 그런 자세가, 네, 말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제 성격을 제가 좀 잘 아는데, 뭐 맞는 말이에요. 보는 거 뭐 미러링이 되겠죠. 뭐 깐깐하다, 까칠하다, 예민하다. 그럼 저는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제 예민함이 되게 어느 점을 그렇게 불편하게 했습니까? 그리고 예민하지 않으면 실수합니다. 뭐 대충, 뭐 그까 이거 대충, 이런 유행어도 있잖아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그런 말들 하는 사람 정말 별로예요. 그리고 말은요, 사실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달변가라 하더라도 거짓말을 한다? 그건 말이 아니라 그냥 입에서 나오는 쓰레기인 거죠. 똥입니다, 똥.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은
정직해야 돼요. 내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 어떤 사람한테든 네,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기분이 나쁜 상태예요. 예를 들어 좀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런데 뭐 포커페이스가 되지 않으면서 자기의 그 심리를 상대방한테 다 전가하는 사람들. 사실은 상대하면 안 되는 거죠. 저도 요번에 이제 말을 좀 이렇게 세게 했잖아요. 네, 가끔 세게는 하는데 세게 할 필요가 있는 게 그냥 이야기를 하면은요 또 못 알아들어요. 또 농담을 하면은 또 못 알아들어요. 제가 책에서도 썼지만 이런 경우 있잖아요. 사장님 어디 계신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댁으로 가셨어요? 이랬는데 발음이 잘못됐으니까 이 사람이 댁으로 간 건데 대구로 간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뭐 이야기 이제 이름 말할 때도 그렇고 뭐 어떤 발성이나 발음을 했을 때 아예 전혀 다른 그런 맥락의 이야기가 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자, 오늘 행복한 금요일 오후인데 제가 좀 심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제가 학생들한테도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밖은 야생이다. 진짜 무섭다. 지금은 정말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다 등록금 대주고 또 편안하게 집에서 밥 해주고 하니까 세상이 다 그냥 꽃밭 같고 이 세상 모든 그 할 일 없는 고민들은 다 내 것 같이 생각이 들겠지만 막상 먹고 사는 문제는 바깥에 나가면 이건 거의 전투다. 나는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가끔 이 전쟁터,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참호 속에서 항상 이렇게 언제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심정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아름다운 이야기들도 많고요. 정말 좋은 사람들도 많고요. 뭐 행복한 주변의 이야기들도 많은데 간혹은요. 부정적인 어떤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부분은 좀 피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을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말의 능력이거든요. 그 사람 딱 그 눈빛만 봐도 또 그 사람이 그 하는 말만 들어도 이 사람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를 금방 파악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통찰과 직관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위험에 덜 노출되더라고요.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겠죠. 자, 네. 너무 겁을 들인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